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우리 이제 재단님께서 이제 퇴근 전에 어떤 문제를 물어보셨는데, 이거를 조금 잠깐 설명을 해드리긴 할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시간 날 때 이제 좀 공부 시간이 많을 때 이제 공부하시는데 이제 보시고요. 그냥 이제 수학이 좀 어렵다는 학생들은 이제 굳이 이 문제 갖고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뭐 좋은 문제인데, 뭐 수능에서는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킬러 문제 같은 걸로 좋은 문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고사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문제 같아요. 아니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라서,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라서, 선생님 저 역시도 이 문제는 좀 오래 걸리니까 설명을 해야 돼. 제가 그냥 푸는데도 오래 걸린다면 설명을 하면 더 오래 걸리겠죠. 대단님께서 좀 천천히 해달라고 했으니까 좀 천천히 하긴 할게요. t가 여기인 실수 t에 대해서 이제 x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x가 이제 t 좀 안 보이는 게 있어도 칠판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좀 있으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질문 받을게요. x에 이런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t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에 실수 t라고 주어졌고, x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2차 함수 이제 fx라는 게 주어졌는데, fx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tx 플러스 이제 10t라고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i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gt라고 하겠대요. gt라는 함수를 정의해 줄 건데 m 더하기 m이라고 해주겠다 이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뭐 범위에 따라 최대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범위 설정을 해줘야 될 건데, 그랬는데 이제 gt하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a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야이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돼야 된대. 야이의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실근의 개수가 이제 4가 돼야 된대. 4가. 그랬을 때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는 a가 이제 p하고 q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4p 플러스 이제 7q를 구하래. 그런데 이게 일단은 뭐 요거 이제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뭐 요런 이제 정리는 우리 제자님들이 이제 잘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이거 이렇게 봐도 표준형으로 봐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야이를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될 건데, 어떤 분류를 해줘야 되냐면, 원래는 이거예요. 다 얘기하면, 원래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꼭지점이 포함된 경우와 꼭지점이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항상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원래는 두 개가 있어요.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t, 여기가 t 플러스 3. 그래서 꼭지점이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경우부터 할까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원래는 또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원래는 두 개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2t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 이제 t가 2t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t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더 클 수가 없으니까 야이는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요것만 있다예요. 요것만.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그림을 떠올리는 거죠. 이게 스토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재미를 조금씩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그림에서 야이가 이제 t 플러스 3이고 여기가 이제 t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2t인 거죠. 2t.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런 상태를 이제 t 플러스 3이 2t보다 작다 해서 일단 등호를 없앨게요. 왜 등호를 없애냐면, 이제 등호를 띄워버리면, 야이 두 개가 같아버리면, 야이를 최소값으로 하든, 야이를 최소값으로 하든, 상관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ft 플러스 3을 최소값으로 하나, f2t를 최소값으로 하나, 등호가 들어갈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등호가 안 들어갈 때도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될 거니까, 이제 등호를 안 들어가야 되고, 항상 야이를 최소값으로 하게 돼요. 이제 뭐 등호가 들어가는 마지막에 줄게요. 등호는 마지막에 줄게요. 항상 등호를 안 준 다음에 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 이제, 최대값은 ft고요. 최소값은 ft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gt가 되는데, 요런 이제 눈치가 좀 빠른 학생들은 저런 문제를 이제 구할 때 ft 플러스 3, fet 그런 것들을 바로 적고 들어가면 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t라는 것은 여기다 t를 집어넣으면 좀 빨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t가 t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0t가 될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제가 시간을 뺏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FET라는 것은 이제 FT 플러스 3부터 할까요? FT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이제 집어넣어버리면 T 플러스 3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T 플러스 3인데 이걸 제곱하게 되면 T 마이너스 3의 제곱의 형태하고 똑같은 거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10T를 더한 거라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9가 나와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9가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이렇게 구가 나오고, 이제 FET라는 것은 이제 꼭지의 좌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쓸 때, y가 의미하는 건 이항해버리면 t가 이제 3보다 큰 경우죠. t가 3보다 클 때 이제 gt가 나왔다 이거예요. gt는 이제 y를 이제 더해버리면 되죠. 더해버리면 ft하고 ft 플러스 3을 다 y를 두 개를 더하라 이거죠. 더하면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가 나와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꼭지점이 포함됐는데 포함된 경우도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원래 2개 하고 싶었는데 하나는 못했죠. 포함된 경우도 2개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이제, 요런 식. 이제, 이 t를 중심으로, 요 t가 이제 t 플러스 3보다 올라가 있는 부분. 요런 그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요런 식. 여기가 이제 2t인데, 여기 t 플러스 3이 더 올라가 버리고, 여기 더 올라가 버리고, t가 이렇게 내려와 있네. 요런 그림일 때 최대값이 달라진다. 요때는 이제 최대값이 ft인 거고, 최소값은 이제 FET가 되는 거죠. A가 지금 GT가 되는 거죠, GT. 요때는 이제, 최대값이 FT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최소값이 FET가 되는 거죠. FET. 그래서 얘가 GT가 되는 거죠. 이거 참 재미없는 문제죠. 좀 컨디션 좋으실 때, 좀 하시면 됩니다. FT하고 FET를 더하는 거니까, 얘를 두 개를 더하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20t가 됐다.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20t 이렇게 된다. 얘는 이제 FT 플러스 3하고 FET를 더하는 거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가 돼요.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이제, t 플러스 3하고 2t 더하는 거였죠?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였죠?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가 돼요. 14t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14t 플러스 9. y가 이제 gt가 되죠. y의 범위 설정을 잘 못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항상 이런 거 보는 거예요. y하고 y의 이제 중점이 이 t 왼쪽에 있죠. 그럼 중점도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t하고 t 플러스 3을 2로 나눈 2분의 이제 2t 플러스 3. t 플러스 2분의 3이 중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t 플러스 2분의 3 중점이 t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중점이 2t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t는 2분의 3보다 클 때죠. 그런데 이제 t 플러스 3이 또 2t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3이 또 2t보다는 커야 되니까 t는 또 3보다 작은 거죠. 그렇게 해서 1t는 3보다 작은 범위가 나와요. 요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중점인 이제 t 플러스 3이 t 플러스 3이 2분의 3이 t 플러스 2분의 3이 여기 중점이 i와 a인 중점이 2t보다 큰 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보면 t는 2분의 3보다 이제 크게 되죠. 오케이. 중점이 오케이. t 플러스 2분의 3이 2t보다 큰 거죠. 그러면 일로 오면 t는 2분의 3보다 작은 거죠. 죄송해요. t는 2분의 그럼 t는 여기는 이제 2분의 3보다 작고 0보다 큰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함수를 다 줘야겠죠. 이제 이 i를 그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려주라는 얘기.
그런데 그냥 그리시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야인을 그리려고 하면 또 야인을 1차 함수를 구해서 뭐 접하는 부분도 막 찾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함수를 GT라고 하지 말고 GT 플러스 4T와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GT 플러스 4T 하게 되면 여기 GT 플러스 4T의 함수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9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24T 플러스 9예요. 이렇게. 그리고 야에는 이제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9예요. 이렇게 이제 함수들이 나왔죠. 여기 4T 더했고요. 여기도 4T 더했고요. 9가 없죠? 여기도 이제 4T를 더했을 뿐이에요. 이런 함수를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감하면 부족하죠.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요 범위에서 T가 이제 0하고 2분의 3 범위에서 등호는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마이너스 7T의 제곱,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9의 함수를 그려야 돼요. 우리가 A 이름은 GT 플러스 4T예요. 안 적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뭐 GT 플러스 뭐 4T 이렇게 안 적어줘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볼게요. 요 함수를 그려주면 돼요. 선생님이 그냥 야기를 통째로 그냥 이제 새로운 이제 뭐 QT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범위 2분의 3보다 크고 이제 3보다 작은 범위. 얘는 이제 2분의 3보다 크고 이제 3보다 작은 범위. 요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24래요.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24래요. 선생님 요걸 뭐 GT라고 하지 말고 이걸 뭐 QT라고 할까요? QT, GT 하지 말고 이제 여기를 뭐 이제 QT라고 하면 좋나요? QT 이렇게. 근데 이거 안 적어지지 괜찮으시죠? 7, 8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제가. 그리고 이제 야이는 이제 T가 3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9예요. T가 이제 3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9예요. 이렇게 돼 있네. 야이를 그릴 건데 이 냄새가 좀 나와요. 어떤 냄새가 나오냐면 이제 어쨌든 이제 2차 함수도 이제 우리가 선대칭 도형이잖아요. 이제 최대 최소도 이제 선대칭 도형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야기를 그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그릴 거냐면 0하고 이제 2분의 3 2분의 3하고 이제 2분의 3 좀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2분의 3 이렇게 3에서 요때 0하고 2분의 3에 따르는 함수 2분의 3일 때 3, 4에 따르는 함수 3보다 클 때 따르는 이제 QT가 다 다르죠. 그럼 야이를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줘도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2분의 3하고 이 3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이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선생님이 이제 약간 GT라고 QT라고 할게요. GT 플러스 T를 QT라고 하면 야이를 이제 선생님이 축을 물어볼게요. 축. 아니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좋아요. 그냥 풀 수 있지만 표준형으로 바꾸면 힘들지만 잠깐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7T의 제곱 마이너스 7분의 18T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표준형을 안 바꿔도 풀 수 있긴 한데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이제 18T예요. 여기가 이제 9가 될 건데 여기 이제 7분의 18의 반인 이제 7분의 14니까 7분의 14의 제곱은 49분의 196 이렇게 되나요? 7분의 18T죠. 7분의 18T에 관한 7분의 9죠. 7분의 9의 제곱은 오케이 49분의 81 되겠네. 49분의 8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나올 때는 이제 마이너스 49분의 81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7을 곱해주는 형태니까 없어지고 이제 7분의 81 형태로 나오겠죠. 7분의 이제 81 형태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야이라는 것이 이제 GT라는 것이 이제
qt라는 것이 이제 qt라는 것이 마이너스 7 t 마이너스 이제 7분의 9의 제곱 플러스 7분의 63이니까 63 더하기 80이면 144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그냥 합시다. 그럼 저희가 이제 축이 7분의 9인데 7분의 9라는 것은 2분의 3하고 이제 크기를 비교해 보면 7분의 9하고 2분의 3을 비교해 보면 7분 야이는 이제 14분의 21 개념이고 얘는 14분의 18이니까 이제 야이는 선생님이 7분의 9가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야이는 이제 y절편이 9니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선생님이 뭐 7분의 9 이렇게 할게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1분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이가 지금 선생님은 이제 7분의 144인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3까지는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려보면, 근데 여기가 이제 선생님 더 내려와야겠죠. 이렇게. 아니면 더 올라가야겠네요.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여기 거리가 여기가 0일 때 이제 9잖아요. 여기가 7분의 9고 여기가 짧으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야이를 이제 또 그려줘야 되는데 이 야이를 또 이제 그리면 야이 했을 때 이제 야이를 또 이제 qt라고 하면 이 qt를 이제 저 범위에서 그리면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24t인데 나중에 감각이 드러나면 이렇게 안 그려도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그래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7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되겠죠. 7분의 12t 되겠죠. 마이너스 7t의 제곱 마이너스 7분의 12t 24t죠. 24t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7t의 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7분의 24t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해주면 이 반은 7분의 10이죠. 7분의 12에 제곱해주면 49분의 144 이렇게 되겠죠. 7분의 12에 제곱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49분의 144가 나올 때 7 곱하기 49분의 144꼴로 나올 거니까 이제 약분하면 7분의 144가 되겠네요. 또 7분의 14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이너스 7 t 마이너스 7분의 12에 제곱 플러스 7분의 144인데 축이 7분의 12예요. 축이 7분의 12. 7분의 12는 요 정도에 있겠네요. 요 정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아까침에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7분의 9를 어떻게 봐요? 14분의 18로 보고 있었죠. 여기는 이제 14분의 24로 보고 있었죠. 여기가 14분의 21 이렇게 보고 있죠. 대칭이나 이거예요. 대칭이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려보면 이제 7분의 12일 때 이제 7분의 144인데 그려보면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범위를 생각하지 안 그리면 이렇게 될 건데 범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여기 7분의 11일 때 144가 될 건데 이렇게 여기는 2분의 3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 3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릴 필요가 없냐면 교점이 4개 나오는 거니까 이거만 보면 되죠. 이거. 여기하고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굳이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린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한다면 그리게 된다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축을 그려보면 왼쪽에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테니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끊어지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내려와야 돼.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7분의 144 7분의 144 상수함수가 7분의 144일 땐 교점이 2개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이제 교점이 4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와요. 하나 둘 셋 넷 2분의 3일 때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제 좀 눈치가 빨랐다면 지금 이 2분의 3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얘기. 2분의 3 포인트를 이제 잡아주면 되죠. 어디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요식에 대입할까요?
2분의 3은 이쪽 왼쪽식이든 오른쪽식이든 어디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 대입해 줄까요? 대입하면 4분의 9죠. 4분의 9에다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63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2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3인데 36 되겠네요. 36은 4분의 144죠. 그러면 4분의 143 빼기 64니까 80이 되겠네요. 80. 여기가 이제 4분의 8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7분의 144하고 이제 4분의 81 사이에 A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뭘 구하라고 했냐면 4P 플러스 7Q를 구하라고 했어요. 4P.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4P니까 81. 4P 플러스 7Q를 구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Q라는 병을 쓰지 말걸요. Q가 쓰여있어서 뭐 RP나 뭐 그런 걸로 할 거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81 더하기 144 되겠네. 그래서 답은 225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정도만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요걸 열심히 본 학생들만 질문 받아줄게요. 왜 요걸 열심히 본 학생들만 질문 받느냐면 요거는 정말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려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유형이라서 그런 말씀입니다. 강의들아 고생 많으셨습니다.